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임용을 포기하는 인턴이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에서는 제주도가 비상의료 대응 단계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소속 전공의 75명 가운데 어제도 53명이 출근하지 않은 제주대병원. 파견 전공의 18명도 출근하지 않으면서 응급실은 전문의 2명이 교대로 긴급 중증 환자를 우선해 받고 있습니다. 예약된 수술도 중증 환자를 우선 진행하고 경증 환자는 늦추거나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들은 사태가 길어져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빨리 나서서 나가야 되는데 뭐 치료 문제라든가 그런 거. 제주대병원과 제주 한라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 점검이 임박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계약된 인턴들의 임용 포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제주대병원에서 근무하기로 계약한 인턴이 22명 가운데 7명이 임용 포기각서를 제출한 겁니다. 제주도가 실시한 4개 병원 점검에서도 전공의 10명 중 9명이 무단 결근해 업무 개시 명령 불이행 확인서가 보건복지부에 보내졌습니다. 사태가 이런데도 제주도의 위기인식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에서 의원들은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등 현장의 위기감은 심각한데 제주도는 아직 큰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대응 단계 상향을 검토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입장차, 또 의협 입장차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듯한 그런 느낌들을 받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이 재난대책안전본부도 격상 운영하는 게 또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동네 병원들까지 이렇게 파업될 경우에는 사실상 격상이 필요한 거고 그 전에라도 의원님 말씀처럼 격상도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같은 지적에 제주도는 김성중 행정부지사 주재로 지역 의료기관들과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24시간 응급의료 체계 운영과 심각 단계에 대비한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직원 일부가 근무 시간 조작을 통해 수당을 부정하게 받아갔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 고발이 제기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수당은 지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찌 된 일인지 제보는 MBC 김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귀포의 한 골프장. 이곳의 코스 운영 등 시설물 관리는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환경미화를 담당하는 최상훈 씨는 지난해 여름 회사 휴게실에서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휴게실에 앉아 있는데 한 사원이 내려와서 팀장에게 이번 달에 4번 넣어줘서 고맙습니다. 이러니까 팀장이 당황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반장님도 2번씩 휴일 수당 넣어주겠다고. 그 뒤부터 팀장의 말은 현실이 됐습니다. 휴일 근무를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온 겁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일하지 않아도 지급된 돈은 매월 25만 원 정도로 모두 155만 9천 원이었습니다. 최 씨가 일했던 근무 기록과 본사 보고용 근무일지를 비교해봤더니 일하지 않은 날에도 일한 것으로 조작돼 있었습니다. 몇 초를 출근에 찍고 그걸 쓰고 그다음에 퇴근할 때 거기에 그날 자기가 일을 한 일일 작업 일지를 내용을 써요. 일일 근무 일지에 출근하지 않았는데 출근한 것처럼 돼 있고 그래갖고 제가 의심을 갖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근무 시간이 조작된 사람은 최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관리 권한을 가진 팀장을 포함해 최소한 3명 이상의 직원의 근무 시간이 조작된 것을 확인했다는 게 최 씨의 입장. 하지만 당사자인 팀장은 근무 시간 조작은 물론 수당 부정 수급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근무 일지 지문이나 다 본사 다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뭘 어떻게 수정을 하고 뭐 붙이거나 그런 건 제가 손을 못 대주는 거죠. 한국관광공사는 내부 고발이 있은 지 석 달이 지나서야 일부 문제를 확인하고 자회사에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받지 않아야 할 휴일 수당은 지난달까지 그대로 지급됐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선거구 국회의원 후보로 문대림 전 청와대 비서관이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제주시 갑선거구 공천을 보류한 채 후보 결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선거구 경선에서 문대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송재호 현 국회의원에게 승리했습니다. 이번 경선은 일반 국민투표 50%와 당원투표 50%를 반영했는데 민주당은 선거구별 1위만 발표하고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1번째 제주도입니다. 제주시 갑 경선 당선자는 문대림 후보이십니다. 문대림 예비 후보는 민주당의 깃발을 들고 본선에서 승리를 쟁취하겠다며 송재호 후보와 원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송재호 예비 후보는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지만 원팀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문대림 후보의 비정한 승리라며 처절한 네거티브 캠페인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김영진 전 제주도 관광협회장이 단독으로 공천을 신청한 제주시 갑선거구의 공천 심사를 보류한 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 MBC 등 도내 언론 4사가 이달 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제주시 갑선거구 정당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55%로 국민의힘 26%보다 2배 이상 앞섰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비방과 폭로가 이어지면서 원팀 서약이 사실상 파기된 데다 국민의힘 공천 결과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국민의힘은 서귀포시 선거구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오늘부터 경선을 진행하는데요.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과 이경영 전 제주도 의원이 맞붙는 가운데 두 후보는 어떤 공약과 강점을 내세우고 있는지 이소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서귀포시 선거구. 국민의힘에서 고기철, 이경용 예비후보가 나선 가운데 최근 제주 MBC 등 언론 4사 여론조사에 현역인 위송곤 의원과의 가상 대결을 벌인 결과 오차범위 안팎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에서도 같은 수치를 보일 정도로 당내 경쟁은 더 치열했습니다. 제주경찰청장을 지낸 고기철 예비후보는 30년 넘는 공직 생활을 통한 종합행정 능력 등을 인정받아 국민의힘 인재 1호로 영입된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중앙에 그만큼 인프라가 좋다는 얘기인데요. 이걸 통해서 제주의 현안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제주를 발전시키는 제도, 예산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고 예비후보는 핵심 공약으로 제주 제2공항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대통령 공약인 관광청 신설,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의 분원 유치를 꼽았습니다. 특히 제2공항 세부 공약으로 공항과 면세점 운영 수익을 제주도가 갖고 대학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습니다. 항공과 운항에 관련된 그런 학교, 대학을 만들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거. 청년 인재 쿼타제를 더 상향시키는 거죠. 현재 35%까지 가능한데 50%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법안에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이경용 예비후보는 법무사 출신으로 제10대와 11대 제주도의원을 역임했습니다. 8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며 법안과 예산심사 등 다양한 경험과 전국 광역의원 최고 의정대상 수상 등 정치 경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면서도 전국 최우수 조례를 만들어봤고요. 그리고 또 공약 이행에 있어서도 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공약 이행 약속을 많이 지켰던 의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과를 많이 내봤습니다. 이 예비 후보는 대표 공약으로 제2공항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스포츠 훈련 메카 조성을 위한 스프링 캠프 유치, 농업인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을 내세웠습니다. 제2공항 세부 공약으로 공항 주변 인프라 구성을 위한 1조 원 기금 마련과 친환경적인 배후도시 조성으로 차별성을 뒀습니다. 공항만이 아니라 공항 배후 도심을 만들어서 거기에 의료, 복지, 체육, 문화, 행정시설을 투입했고 그리고 청년 일자리,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 행복주택 단지를 조성을 하는 게 공항과 관련된 주요 공약이고요. 국민의힘 경선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돼 모레 결과가 발표됩니다. 당원 선거인단 반영 비율이 20%인데 반해 일반 유권자의 반영 비율이 80%여서 지역 민심이 본선 진출자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이번 주 내내 마치 장마 같은 겨울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사이 제주 산지에는 눈이 내려 쌓였는데요. 비는 일요일까지 가끔 내리겠고요. 산간도로에서는 내린 눈비가 얼어서 미끄러운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영하권을 보이고 있는 제주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모레까지 산지에는 최고 10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주말 동안 빙판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모레까지 5에서 30mm 정도 내리겠는데요. 지역별로 강수량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제주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더 내리겠고요. 서부 해안 지역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오늘 지역별 기온입니다. 아침 현재 기온 북부와 동부 지역 7도, 남부 지역 8도, 청파낙 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서부 지역 9도, 남부 지역 10도, 청파낙 2도로 오늘도 쌀쌀하겠습니다. 도서 지역은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고 종일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제주도 해상을 중심으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제주 동부 앞바다와 남부 앞바다는 오늘까지, 제주 남쪽 먼바다는 내일까지 강풍으로 인해서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제주 북부 앞바다와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는 내일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정월 대보름인 내일은 제주에 비가 내리고 흐려서 선명한 보름달을 보기 어렵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고요. 다음 주 목요일쯤 비가 또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MBC가 보도한 제주시 체육회장의 갑질 의혹에 대해 제주도가 사실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주도 김양보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제주시 체육회장의 권한 남용과 직장 내 갑질 의혹과 관련해 제주시와 긴급회의를 열었고 사실조사와 함께 동향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음 달 초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가 진행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제주도의회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오는 27일 예정된 제주시 업무 보고에 제주시 체육회장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제주 돌문화공원에 유네스코가 후원하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가 설립됩니다. 정부와 유네스코는 오늘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설립에 관한 협정을 맺을 예정입니다. 훈련센터는 올해 안에 설립될 예정이며 국제보호지역 정책과 연구, 교육 등을 맡게 됩니다. 제주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세계자연유산과 람사르 습지, 세계지질공원과 생물권 보전지역 등 4개의 국제보호지역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빈 땅을 활용한 주차장을 추가로 만듭니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15곳에 227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토지주가 동의한 4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토지로 공한지 주차장으로 이용될 경우 재산세가 모두 감면됩니다. 서귀포시가 올해 전기버스 6대를 추가로 투입합니다. 서귀포시는 오는 4월까지 대전과 안덕 등 서부 읍면 지역에 중형 전기버스 4대를 투입하고 9월까지는 동지역 노선에도 대형 전기버스 2대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전기버스는 한 번 충전하면 중형은 250km, 대형은 400km까지 주행할 수 있으며
승차 정원은 중형 23명, 대형 50명입니다. 제주도 교육청과 전교조 제주지부가 제주 교육발전 협력을 위한 정책 협의 요구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번에 합의된 요구안은 위기 학생 관리와 보건교사 배치, 학교 성희롱 성폭력 업무 지원과 교원 4.3 연수 등 5건의 12개 조항입니다. 교육청과 전교조는 지난해 10월부터 5차례 협의를 통해 합의안에 서명했으며 학교 현장 지원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